다음은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극은 다시 말하면 생과 상극으로 표현합니다. 서로 생해주고 서로 극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이걸 생극이라고 합니다.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오행들의 순서를 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목, 화, 토, 금, 수가 있죠. 가운데가 목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고 목일 수도 있고 토일 수도 있고 한데, 순서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시계 방향으로만 에너지들이 순환합니다. 자, 목에서 화로, 화에서 토로, 토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수에서 목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수는 목을 생하고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목생화라고 하죠. 화는 토를 생하고 화생토라고 합니다. 토는 금을 생하고 토생금, 금은 수를 생합니다. 금생수라고 합니다. 계속 생합니다. 도와준다는 거죠. 어떻게 읽냐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생자가 있죠. 이것을 바로 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극이라고, 아까 상생, 상극이라고 표현했었죠. 서로 극하기도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도와주는 것들은 생이고, 하나씩 건너뛴 관계는 극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번 해볼까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가운데 한자를 써서 이렇게 별표로 하나 건너뛰어서 극하는 것으로 보죠. 목극토, 목은 화를 극한다. 화극금, 토극수, 토는 수를 극한다. 수극화, 수는 화를 극한다. 화극금, 화는 금을 극한다. 금금목, 금은 목을 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생과 극의 관계는 시계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목화 토금수를 순서대로 하면 생하는 것이고 한 칸씩 건너뛰면 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잘 보세요. 목은 화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수의 입장에서 보면 수는 목만 바라보고 있죠. 내가 수인데 목을 짝사랑하고 있는 관계죠. 그런데 목을 짝사랑하는데 목은 계속 화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셋이 삼각관계죠. 수는 화가 미어집니다. 그래서 극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화만 바라보는데 화는 토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목이 토를 싫어하죠. 싫어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극한다는 기운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문양 자체가 저는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과 극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극도 한번 써볼까요? 어떻습니까? 목, 극, 토, 토, 극, 수. 한 칸씩 건너뛴 거죠? 수, 극, 화, 화, 극, 금, 금, 극, 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과 극의 좀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생은 기르다, 키운다, 도와준다, 낳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생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물의 기운이 목의 기운을 키우는 거죠. 키웁니다. 물상으로 비교하면 나무는 물의 도움을 받아서 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물상론적으로 비유를 하면, 설명하면 참 이해하기 쉬운데, 이 물상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상론이라는 이 자체가 사주명리의 전부가 되면 안 되죠. 약간의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이 물상을 바탕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제한사항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물상, 이런 나무, 흙, 불 같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물상 속의 에너지, 기운, 내재되어 있는 움직임, 상태,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극은 이길극자입니다. 누른다, 생의 반대입니다. 키운다,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수, 극, 화. 어떻습니까? 물이 불을 끈다라는 개념이죠. 끈다, 억제하다, 바로 극한다는 개념이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제어하고 또 컨트롤한다는 그런 의미죠. 나중에 가다 보면 이 극이라는 단어는 억제라는 그런 말과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고 있긴 한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이라는 기운과 극이라는 기운이, 생은 좋아 보이고 극은 나빠 보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그게 좋다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동양 철학과 사주 명리, 명리학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변화와 관계, 조화와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생과 극, 시계 방향 순차적으로, 아니면 한 칸씩 건너뛰어서 생과 극이 이루어진다는 기본 개념도 있지만, 이 오행 속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생이 있다면 또 불생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수가 목을 생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이 나무의 기운을 키워야 하는데 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의 에너지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목의 기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바로 불생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화를 생해야 됩니다. 나무의 기운이 너무 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쏘시개로 만든 그 불 화덕에 나무를 갑자기 왕창 집어넣는다면 어떻습니까? 불이 꺼져버리죠.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가 바로 불생입니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제가 한글로 쓰겠습니다. 수다, 목, 부. 이 부자가 뜰부자입니다. 물이 많으면 나무가 뜬다. 뜰부이기도 하고 썩을 부자기도 합니다. 수생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뜻입니다. 목이 많으면 불이 꺼진다. 목다 화식, 목, 생, 화가 아니게 되는 거죠. 또 화가 너무 많다면 땅이 마른다. 하다 토죠. 예? 화다 토죠. 그리고 토다 금매. 토가 너무 많으면 금이 땅속에 묻혀버린다. 금다 수탁. 금생수를 해야 되는데 금이 너무 많으면 생하지 못하고 물이 아주 흐려지고 탁해진다. 이런 것들을 바로 불생이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이 극 중에서 역극이 있어요. 역극. 자, 역극이라고 합니다. 역극. 극을 해야 되는데 목극토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생을 못하는 것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되시냐면 원래 이런 토와 수의 관계가 극의 관계죠. 토극수의 관계인데 이 극을 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역극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생처럼 오행처럼 다시 다 일어나는데 수다토류라고 있어요. 수다토류. 물이 너무 많다. 토가 수를 극해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토가 떠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 다, 화식. 원래 화극금이라고 해가지고 화가 금을 극해야 되는데 금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이 꺼진다. 이런 뜻이죠. 또 토다 목절입니다. 토가 목이 토를 극하는데 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무가 부러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화다 수갈. 수가 화를 극해야 되는데 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이 말라버린다. 수 기운이 약해진다. 이런 뜻이죠. 목다 금결.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하기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목다 금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목이 엄청 많은 겁니다. 금이 목을 극합니다. 그렇죠? 도끼가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니까요. 통제하고 제어하니까요. 금금목이라 해서 금이 목을 제어하고 극하는데 목다 금결은 목이 너무 많으면 금이 이질러진다, 떨어져 나간다 라는 그런 결자, 이질러질 결자를 씁니다. 금이라는 엄청난 큰 도끼로 풀을 베어야 되는데 나무를 베어야 하는데 목이 30년 이상 된 참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금이 도끼가 아니라 과도처럼 느껴지죠. 과도로 큰 나무를 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름드리 나무를 벨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역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파묘, 올해 전반기에 상반기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엄청나게 유명하고 최민식 배우님, 유해진 배우님, 김고은님 이런 분들이 나왔던 영화인데 이 파묘 어떻습니까? 일본 온이라는 그런 도깨비 악과 싸우는 건데 그 안에 동양 철학, 명리학이 들어있고 음양이 들어있고 또 바로 이 오행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목다 금결을 얘기하다 보니까 파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파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목다 금결 역극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실게요. 토의 기운 위에 화, 수, 목, 금은 사계를 이룬다. 불과 물은 상극이고 금과 목도 상극이다. 불타는 술, 그것의 상극은 물에 젖은 나무다. 물은 불을 이기고 젖은 나무는 쇠보다 질기다. 자, 마지막.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또 한번 봤더니 재밌죠. 영화 전체적인 줄거리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덕하고 화림 그 일행들 있죠. 죽을 위기에 여러 가지 처하기도 하는데 상덕이라는 이 최민식이 오니가 쇠말뚝 자체임을 깨닫게 되죠. 음양오행의 원리를 떠올리면서 물에 젖은 나무로 쇠말뚝인 오니를 없애버립니다. 이 쇠말뚝인 오니를 물에 젖은 나무로 음양오행의 방법으로 이겼다, 없애버렸다 라는 개념을 이렇게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음과 양을 발생하고 있고 또 음에서 양으로 흐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도 설명드렸던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생의 관계도 있고 오행의 상극 관계, 별표처럼 건너뛰어서 한 칸씩 건너뛰어서 목극토, 화극금, 토국수, 금극목, 수국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음양오행상 어떤 기운에 해당되냐면 목의 기운으로 해당됩니다. 상극 관계, 금목의 원리에 따라서 영화 속에서
일제가 한반도 전기를 끊기 위해서 택한 도구가 금, 쇠말뚝인 겁니다. 금. 여기서 온이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금, 금, 목이면 나무는 쇠를 이길 수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없앨 수 있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상덕이 불타는 쇠, 그것의 상극은 물에 젖은 나무다. 물은 불을 이기고 젖은 나무는 쇠보다 질기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금이 목을 극하는 힘이 더 강하긴 하지만 극하는 작용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겁니다. 금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상덕이 곡괭이 자료를 쥐고 있죠. 백마의 피와 상덕의 피를 잔뜩 머금었단 말입니다. 수생목, 이 물, 피로부터 생을 받아서 강화된 나무라서 해볼 만한 싸움이 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쇠말뚝 온이는 백마피죠. 백마피. 바로 말의 피. 이 말의 피는 목화토금수 오형으로 따지면 화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바로 화의 기운을 나타내죠. 화극금이란 말입니다. 화극금.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금을 극하기 때문에 이 온이 쇠말뚝은 금의 기운이 약해진 상태이고 수의 기운을 받은 목은 아주 목의 기운이 강해진 것이죠. 그래서 목다 금결, 아까 제가 역극 얘기했었죠. 목다 금결. 금이 목을 극해야 하나 목이 아주 강해지고 많아지면 금이 이질러진다. 금도끼라고 한다면 도끼의 한쪽 끝부분이 떨어져 나간다 라는 그런 개념이었죠. 원래 이 불 자체가 금을 극하긴 하지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석이 있어요. 그러면 용광로 같은 거로 재련하다 보면 더 가치 높은 보물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 온이한테는 불이 쇠의 기운을 뺏는 형태로 작용했느냐? 일단 에너지는 음과 양의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는데 음의 기운, 신금은 재련된 칼이나 보석으로 나타냅니다. 영화에 보면 음향사가 온이의 시체 안에 칼을 담는, 칼을 넣어서 쇠말뚝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이가 뒤집어 쓴 말의 피는 음의 속성을 가진 불이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처럼 이미 그 자체로 완성품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제품에 가해지는 인위적인 불의 재료는 완성품을 망치는 그런 의미로 보기 때문에 이 화극금이 바로 금이 약해질 수 있는 기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금 온이가 오화 불을 만나서 화극금으로 기력이 쇠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덕의 수생목 강화된 나무가 이길 수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파묘 영화를 보면서 이런 오행의 상생 상극과 불생 역극의 관계를 직접 접하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동양 철학의 진수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행의 상생 상극 또 불생과 역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생극과 불생, 역극 이런 용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잘 몰라도 될 수 있죠. 한쪽이 너무 강하면 생극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게 핵심이죠. 음양, 오행, 사주명리, 옳고 그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었고, 이 사주명리를 관통하고 있는 이 단어는 관계와 변화, 균형과 조화라는 것이니까요. 항상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자리 잡고 공부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